136페이지 볼게요. 교육규제 136페이지 장기 손해보험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제 있잖아요. 오신 문제 중에서 6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 볼게요. 가운데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 1번 보험기간 볼게요. 보험기간 1번에 보시면 일반 손해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인 보험을 일반 손해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 내용도 미주실게요. 1년을 초과해서 보험보장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체결해야 한다. 2번 장기 손해보험.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통상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해요. 장기. 얘는요.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보장성 보험 땡땡 옆에 체크할게요.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어 100세 만기 등도 가능하다라는 거. 100세 만기도 가능하다. 문제에서는 80세 만기로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100세 만기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우리가 재산보험 할 적에도 배웠죠. 주계약이 상해보험. 보험기간은 15년 이내일 때. 여기 손해보험이니까 보험기간 15년 이내일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이나 매년 자동 갱신되어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특징이죠. 두 번째 보시면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인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15년 이내라고 했죠. 15년 이내. 세 번째,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로 제한되어 있다? 아니라고 했죠? 100세 만기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00세 만기도 가능하다. 2번,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 첫 번째 줄 보시면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된다. 우리가 이거는 보험료 구성할 적에 배웠죠. 저축은 특별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고요. 옆 페이지로 가서 심화학습 볼게요. 심화학습 보시면 특별계정 운용 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빨간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연금저축, 2번에 퇴직연금, 3번에 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이 정답으로 잘 나와요.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상품은 만기 시에 환급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말풍선 보시면 자동차 보험 X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동차 보험은 만기 시에 환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음 중 특별계정으로 운용하지 않는 상품은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자동차 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3번 환급금 지급제도에서 가번 만기 환급금 볼게요. 만기 환급금에서 2번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체크하고 보실게요. 만기 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는 만기 환급금을 당연히 지급하지 않겠죠. 계약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급한다라고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10년 이상 동그라미 유지 시 동그라미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동그라미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다. 문제에서는 5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해서 기간을 틀리게 내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심화학습 볼게요. 만기 환급금의 변동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금리 연동형 보험의 상품의 경우 이율 변동에 따라 계약 당시에 예상 만기 환급금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 금리가 연동되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138페이지. 138페이지 자동보건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장기 화재보험에만 있어요. 장기 화재보험. 예를 들어서 올해 23년 1월 1일에
10억짜리 화재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10억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23년 3월 1일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 피해액이 7억 원 정도 됐어요. 7억 원. 피해액이 7억 원이다. 그러면 보상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는 거죠. 7억 보상이 돼요. 그래서 얘 보상 받았어요. 보상 받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공장을 가동하다가 또 불이 난 거예요. 23년 8월 1일에 불이 나가지고 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얘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해요? 장기 화재보험의 경우에는요, 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 시, 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이 되고요. 보상 한도가 다시 복원이 돼요. 다시 복원이 돼서 얘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자동복원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1년짜리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짜리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복원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복원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얼마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10억에서 7억 빼면 얼마예요? 3억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1번 자동보건제도 개념 볼게요. 땡땡 옆에 보시면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마다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원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복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2번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 장기 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 자동 복원제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동그라미 80% 동그라미 할게요. 보험 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 가입금액의 공제는 없다. 그리고 잔여기간 동안 보험 사고 전에 보험 가입금액을 동일하게 보장을 받게 된다. 3번 볼게요. 화재보험이 일반 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자동보건 제도가 없고요. 이에 따라서 밑줄 칠게요. 보험의 목적물에 부분손이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가입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후에 금액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되어 잔여기간 동안 보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방금 밑줄 친 부분손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이 장기 화재보험으로 연결돼가지고 나와요. 틀리게.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장기 손해보험에 자동보건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장 빠르게 설명한 것은 뭐의 몇 프로인지 아셔야 돼요. 뭐의 몇 프로? 가입금액의 80% 미만 사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5번 보시면 보험료 납입 방법 및 주기라고 나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장기 손해보험은 계약자 편의에 따라서 다양한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 선택이 가능해요. 시험에서는 심화학습 선납 할인 제도가 시험에 나와요. 선납 할인 제도 그 밑에 보시면 색같이 되어 있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할인하여 적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외워두시냐면요. 우리 보험료 선납하기도 해요. 몇 개월치를. 그래서 어쨌든 3개월 선납할 예정이야 이렇게 외워두실게요. 3개월 선납할 예정이야. 그래서 3개월 이상 선납하면 예정 이율로 할인한다. 문제에 따라서 개월수 틀리게 내요. 그 밑에 예시도 나와 있는데 2개월이라고 틀리게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자의 명칭도 틀리게 내요. 예정 이율로 할인하는 건데 정기 예금 이율로 할인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선납할 예정이야 해가지고 외워두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겠죠. 6번
6번 볼게요. 6번. 그 밑으로 내려와서 6번.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 최고 해가지고 독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보험 계약자 보호제도의 일종이다라는 것.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내용 볼게요. 장기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이 경우 반드시 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 삼아서 보세요.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월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월 날짜를 정하겠죠. 20일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매달 2월에도 내야 되고 3월에도 내야 되고 4월, 5월, 6월 쭉 매달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입을 하고 나서 2월에 잘 냈고 3월에 잘 냈는데 4월에는 안 낸 거예요. 안 냈으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해요. 이때까지 내라고. 납입 최고 기간이에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이 기간은요, 며칠 이상의 기간을 두냐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 14일 이상, 14일. 이거 숫자 틀리겠네요.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요. 이 기간 안에는 돈 안 냈어도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고가 나면은 얘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돈 안 냈잖아요. 그래서 나올 만한 내용은 요게 다예요. 그래서 옆에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내용 보시면 4번 납입 최고 기간 볼게요. 땡땡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달 말일 동그라미 할게요. 다음 달 말일 동그라미. 문제에서는 다음 달이 쏙 빠지고 말일까지라고 나와요. 말일까지 아니고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14일 색깔 안 칠해져 있죠. 14일 동그라미 하세요. 14일 이상의 기간을 둔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5번에 보시면 색깔 칠해져 있어요.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납입 최고 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볼게요.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 최고를 하게 된다. 말일까지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했죠. 다음 달 말일까지. 두 번째,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일부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부 보장 제한 틀렸죠. 보장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그대로 해준다. 근데 최고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보상 안 해주는 거죠. 7번 해지된 계약의 부활. 우리 부활도 배웠죠. 부활의 조건은 뭐였어요? 미납 해지였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해지되었을 때 얼마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부활할 때는 뭘 내야 된다고 했어요?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해야 돼요. 문제에서 이자 빠지는 경우 있어요. 틀리게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지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초의 신계약 체결 시로 가름한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보험회사가 반드시 승낙한다 이렇게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책임의 시기는 약관의 정한 시기부터 개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효 부활 해지 철회 취소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정리했던 내용들 거기서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8번 보험계약 대출제도 볼게요.
보험계약 대출제도는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 장기 손해보험에 있어요. 장기 손해보험에 있고 그리고 그 땡땡 옆에 보시면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해지 환급금 동그라미 할게요. 문제에서는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기가 아니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단 해지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계약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당연하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없으면 당연히 제한될 수도 있겠죠. 자, 뒤로 넘겨서 140페이지. 140페이지 4번에 보시면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험계약 대출기간도 함께 만료가 된다라는 거. 연장이 안 돼요.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함께 만료가 된다.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기 환급금이 아니고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두 번째,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보험계약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연장이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보험기간이 끝나면 대출기간도 함께 끝난다. 자, 9번에 보시면 청약, 철회 및 계약의 취소. 이것도 우리가 한 페이지로 배웠었죠. 먼저 철회. 철회는 단순 변심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그 보험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는 건데 계약자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철회를 하게 되면은 3영업일 이내에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연됐을 경우에는 약관대출 이자를 더해서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배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거기 보시면 3번에 청약을 처리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의 상해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해보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굳이 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를 고객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하고 나서 뒤이어서 연락이 온 거죠. 아무개씨 가족분 되시죠? 이러면서 아무개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청약을 처리할 당시에 나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계약 취소. 계약 취소는 단순 변심이 아니고 하자 있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자가 취소하는 거라고 했죠. 그 하자가 뭐냐면 3대 기본지키기 위반이었어요. 그리고 이 3대 기본지키기에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3대 기본지키기에는 자청약이 있다라고 했죠.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 그래서 이 자청약 위반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3영업일 이내에 내가 낸 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약관대출 이자도 더해서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심화학습 보시면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나와 있어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다 몇 년이에요? 3년. 다 3년이에요. 다 3년인데 딱 하나만 2년이라고 했죠. 뭐가 2년이었어요?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정확하게 6글자.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옆으로 넘어갈게요. 141페이지.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라고 나와 있죠. 보험료의 구성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영순이 언니 아버지 영순부 아버지 성함 뭐라고 했어요? 신수유. 아버지가 어디에 산다? 저 위에 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영순이 언니 아버지 영순부 아버지 성함 신수유 아버지가 저 위에 산다. 영은 뭐라고 했어요? 영업보험료라고 했죠. 영업보험료는 문제 지문에서 영업이 빠지고 그냥 보험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때로는 그냥 보험료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부가보험료에는 신수유가 있다.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로 구성이 된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영순부, 부협회, 신수유. 신계약비는 설계사 초년도 수당이라고 했죠. 설계사 초년도 수당. 그러니까 초년도니까 딱 1년만 주는 거고 설계사 수당과 연관이 있으니까 설계사 급여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금비는 수금할 때 드는 비용, 유지비는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내근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내근 직원의 인건비, 점포 관리비로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순저위, 아버지가 부자여서 저 위에 산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영순이 아버지, 아버지 성함 신수유, 아버지가 저 위에 산다. 그래서 순저위인데 저는 저축보험료. 저는 저축보험료. 위는 위험보험료.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는 해지연금금, 만기연금금에 재원이 된다라고 했죠. 해지, 만기. 그리고 위험보험료는 위험할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준다라고 했죠. 보험금에 재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내용이. 뭐가 추가가 되냐면 계약자 적립액으로도 적립한다. 계약자 적립액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저축은 특별하다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특별 계정으로 운용한다. 운용이라고 쓸게요. 운용. 기억이 안 나요. 운용. 그래서 보험료의 구성 정리를 해드렸고 거기 책에서는 1번 넘어가시고 2번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된 거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저축보험료 옆에 보시면 해지연금, 만기연금의 재원 그 밑에 보시면 계약자 적립액으로 적립한다라는 것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142페이지 142페이지 2번에 보시면 보험료 계산의 3요소 및 손익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료 계산의 3요소가 시험에 나와요. 보험료 계산의 3요소 보시면 그 밑에 빨간색 글씨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율, 예정 이율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를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보험료 계산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옆에 말풍선 있죠. 예정 이익률 이익 동그라미 할게요. 이익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정 이익률 위에다가 예정 손해율도 하나 적으실게요. 예정 이익률, 예정 손해율, 이익이나 손해가 들어가는 것은 보험료 계산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 계산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정 이익률, 예정 손해율, 이익, 손해 들어가는 것.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보험료 계산 3요소가 정리된 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예정 위험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정 위험률에 위험률 동그라미 할게요. 위험률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내용 가서 보시면 과거 사고 통계를 기초로 장래 사고율을 예측한 위험률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예정 위험률의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험률이 들어가 있죠. 그거 체크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체크해드렸냐면 이 예정 위험률의 개념이 어디에 연결이 돼서 나오냐면 그 밑에 예정 사업 비율하고 연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예정 위험률 개념 안에는 위험률이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볼게요. 계약자 적립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정답은 계약자 적립액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계약자 적립액은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산보험 배울 적에도 한 번 나왔었죠. 재산보험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약자 적립액 하나 체크하고 알아두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장기 손해보험 보통 약관의 주요 내용 1번 보험계약의 성립 보시면 계약의 성립은 제가 말씀드렸죠? 청약하고 승낙하면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책임은 언제 개시된다고 했어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가 된다라고 했죠. 자, 옆 페이지로 갈게요. 143페이지 4번 계약의 무효. 우리가 무효도 배웠어요. 무효. 뒤로 넘겨서 볼게요. 144페이지. 무효도 우리가 한 페이지로 정리했었죠. 먼저 첫 번째가 뭐였어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이 무효였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울게요. 3번에 보시면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나와 있죠.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 괄호 있어요. 다만 체크할게요. 다만 심신박약자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라는 거. 그래서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무효인데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거나 심신박약자는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효사유 내용과 동일해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5번 볼게요. 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에서 심화학습 보시면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에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계약자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계약자 동그라미 할게요.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요. 계약자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계약자 변경 불가능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계약자 변경 가능하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7번. 보험금 등의 지급 볼게요. 보험금 등의 지급에서 가번 환급금의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내용들 보시면은 무슨 뭐 평균 공시 이율 이런 것들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거 어렵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요령을 우리는 문제 정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 환급금 관련해가지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요는 이거예요. 환급금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면 정답을 어떻게 찾냐. 첫 번째 답 찾는 요령이에요. 답 찾는 요령. 첫 번째 2년 2% 문제 지문이 상당히 길거든요. 우리가 50문제를 50분 안에 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 문제 나오면 2년 2%를 찾아요. 숫자는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찾아서 있다. 그러면 얘가 정답이에요. 2년 2% 들어가는 게 정답.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뭘 찾냐면 예정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없을 수 있겠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잘 푼다. 내가 잘 풀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년 2%를 찾고 있으면 정답.
없으면 예정이를 찾고 있으면 얘가 정답. 없으면 내가 내 힘으로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그 안에 내용은 복잡해요.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막 나와서 복잡하니까 읽어보시지 마시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은행 제가 찾아볼게요. 문제은행 문제은행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132페이지 132페이지 문제은행 132페이지 815번 816번 이렇게 두 개 풀어보실게요. 815번 816번 815번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년 2% 없으니까 예정이율 찾아봤고 예정이율이 2번에 있었죠. 816번 환급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2년 2% 정한 거.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 돼요. 다시 교재로 넘어올게요. 교재로 넘어와서 145페이지 145페이지 나번 볼게요. 145페이지 나번 나번에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신체손해 신체손해 같은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3영업일 이내. 그리고 2번 3번 보시면 배상책임 재산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신체손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제 8번 가지급보험금 이 가지급보험금 얘는요 어떤 보험이든지 간에 항상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먼저 1번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걔는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동그라미 보험 수익자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알아두셔야 되죠.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청구하게 되면 그 옆에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 2번 배상책임이나 재산종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은 가지급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고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금액이 확정된 후 확정금액으로 지급한다. 이게 틀렸죠.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청구하게 되면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틀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숫자가 틀렸죠. 가지급보험금은 항상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이다. 50%. 그리고 마지막 체크 표시 보시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고 알아두세요. 마지막.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마지막 148페이지. 14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도난 손해의 경우 건물을 계속하여 96시간 이내에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은 보상한다. 틀렸죠. 아까 전에 72시간 비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틀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도 보상한다. 틀리는 내용이죠. 상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들은 다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중대한 과실. 그래서 이거 틀리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모의고사 꺼내보실게요. 모의고사 16, 17, 18
모의고사 16형에 6번부터 9번까지 풀어보실게요. 6번부터 9번까지.